안녕하세요. 소윤섭의 팟캐스트입니다. 정말로 말하고 싶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의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생체 에너지의 귀신이라는 거짓과 사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4차원 생활을 처벌해야 합니다. 4차원 생활을 사용하는 가해자가 생체 에너지로 사기를 치는 상황이었지만 그 당시에 한국민들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권력과 돈, 그리고 출세와 생계의 문을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에 쉽게 열어주었지요. 그래서 보수의 기업과 언론은 보국안민이 사라졌다면 진보의 학교와 노동은 불씨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를 견제하거나 처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두 망가졌지요. 청와대와 대통령실의 기반까지 형편없는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가 21세기에 들어섰던 정부마다 진입하였다면 착각일까요? 4차원 생활의 두어와 생체 에너지를 사용하여 결혼까지 하였다면 그 당시에 한국 사회가 어떠하였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누구였든지 간에 앞으로는 자녀 세대와 손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작태들은 정치, 사회,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 사라져야 하겠지요.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글을 올리기 전부터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21세기로 들어선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이들에게서 피해를 당하기 시작하였지요. 소윤섭의 팟캐스트가 올해를 포함하여 25년째 들어서 있다고 한다면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는 20여 년의 세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소윤섭의 팟캐스트가 먼저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사이비 종교단체의 4차원 생활이 먼저였지요.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사이비 종교단체의 4차원 생활로 시작되었으니까요. 21세기 초에 피해를 당하였던 한국민들은 모두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20여 년의 세월이란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이기 시작한 것으로 기산되는 것이지요. 한국 사회가 4차원 생활을 그토록 싫어하면서도 소윤섭의 팟캐스트를 도와줄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한국 사회가 4차원 생활을 방임하면서 정치, 사회, 가정, 학교, 직장 등의 기반에서는 4차원 생활이 확산되었고 4차원 생활의 기득권층까지 암묵적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요. 한국 사회가 4차원 생활을 그토록 싫어하면서도 권력과 돈, 그리고 출세와 생계의 다급한 목전에서는 4차원 생활의 사람들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의 현실은 초창기에 비하여 현저히 나빠졌습니다. 하위직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과 비중이 크지 않는 다수의 연예인은 4차원 생활의 권력과 돈, 그리고 출세와 생계를 혼자서 상대할 수 없기에 모른 척할 수밖에 없지요. 4차원 생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정치, 사회, 가정, 학교, 직장 등의 기반 속에서 얼마나 살아남아 있을까요? 4차원 생활은 싫어하더라도 정부와 사회가 지켜주지 못하기에 어쩔 수 없이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한국 사회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잃어버린 20년으로 들어와 있지요. 플라자 합의와 르브르 합의가 없는 한국 사회이기에 그렇지는 않다고 하겠지만 4차원 생활의 사회적인 일탈이라는 인재까지 겹쳐 있어서 위기에 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환율 변동도 작은 것은 아니지요. 일본은 환율 정책의 오류와 함께 재난 경제에 의하여 소비가 심하게 위축되었지요. 재난 경제의 어려움도 소비를 위축시켰고 일본 국민의 장점이었던 저축마저 소비를 위축시켰습니다. 반면에 한국 사회는 4차원 생활의 인재경제로 인하여 과소비가 어려움을 주고 있지요. 양극화의 환경 속에서 과소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모든 소비처에서 과소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소비처에서 과소비로 발생하지요. 4차원 생활의 고도 갈등과 사분오열의 한국 사회로 인하여 개인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해졌기 때문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환경 속에서도 가진 자이든 못 가진 자이든 각자 도생의 상황에서는 모두 과소비로 발생시키기도 하지요. 4차원 생활의 형편없는 보여주기식의 생활상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성형수술이든지 고급 의류이든지 4차원 생활의 잘못된 가치관은 과소비로 작동시켰지요. 4차원 생활은 한국민의 모든 생활상에서 소액으로 이루어지는 소비에 불필요한 손실도 수도 없이 작동시켰지요. 잃어버린 20년은 디플레이션으로 말하지만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 또한 잃어버린 20년이 아니라고 말하는 원인이죠. 하지만 한국 사회는 저성장의 길로 이미 들어서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디플레이션의 증상도 있죠. 한국 사회는 4차원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휴식을 취하고자 해외여행의 지출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도 소비의 위축 현상은 동반하고 있죠. 한국 사회는 저축도 없을 뿐더러 가계부채가 OECD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잃어버린 20년의 증상을 일본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저성장은 분명히 걸어가고 있지요. 디플레이션의 증상도 여러 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비 위축과 한국의 소비 위축을 동반한 과소비의 경제 모습은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의 겉모양이 전혀 다르더라도 속모양이 똑같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품 경제와 더불어 재난에 의하여 일본 국민성이 체념 상태였다면 저성장 속에서 4차원 생활의 인재에 의하여 한국 국민성이 체념 상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가와 국민이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경제 공황은 비슷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20년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소윤섭의 팟캐스트 3부를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말하고 싶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